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경제를 그대에게 정렬입니다. 자, 오늘 현대에너지솔루션 브리핑을 좀 드릴 예정입니다. 자, 일단은 최근에 시장이 조금 안 좋은 상태에서 그렇게 안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고금리, 고물가 그런 것들이 좀 차근차근 해소가 되고 있는 과정 중에서 상승을 좀 했다가 상승 피로감으로 인해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와주고 있고,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돌입을 하면서 모건 스탠리라든가 대형 은행주들이 조금 실적 발표가 좀 있었는데, 생각보다 실적이 좀 안 좋아졌다라고 하다 보니까, 실적 시즌에서는 실적 안 좋게 나왔다라고 대형 기업들이 실적이 안 좋게 나왔다라고 하면은, 사실 거기에 따른, 시장 자체 분위기가 형성이 좀 되는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주가 조정을 좀 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60일선에서 지지를 좀 받아줬습니다. 60일선은 지지를 받아줬고, 코스닥은 좀 반등이라기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 일단 좀 버텨주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코스피도 버텨주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N자형으로 바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 지수 자체가 조정을 받으면은 2300포인트 이하에서는 또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최근에 또 외국인에 대한 수급 의존도가 좀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크게 염려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는 거. 시장에 대한 걱정은 크게 하지 말자고요. 자, 그리고 현대에너지솔루션.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서도 최근에 급등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이후에 조정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주가 흐름 자체는 나쁘진 않습니다. 추후에 성장성이 그만큼 높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현대에너지솔루션을 보고 있는 것들을 간략하게 한 몇 가지 정도로 추적을 해놓으면은 기대를 하고 있는 기대감들. 첫 번째는 IRA,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죠.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거를 제가 설명을 끝까지 드리면 한도 끝도 없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중국이 있고 미국이 있죠. 자, 중국과 미국 세계 1위 에너지에 대한 패권, 에너지, 국가에 대한 영향력들, 그런 것들, 정치적인 부분들이 없을 수는 없으니까 사실. 중국에서 이제 OCI 같은 대표 기업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폴리실리콘. 폴리실리콘도 그렇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이 미국에 점점 침투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중국의 의존도를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사실상 중국 거 쓰지 마,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자, 폴리실리콘도 그렇고 중국 사용, 폴리실리콘은 얘네들이 우리 인건을 좀 탄압하면서 좀 폴리실리콘을 생산한다. 인건 탄압하는 제품을 쓰지 마라. 사실 중국을 좀 견제하는 법안이기도 한데,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에너지 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수소도 마찬가지고 태양광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 거 쓰지 말라고 하는데, 야, 우리 미국 내에서 팔려면은 중국 거 쓰면 우리 사용을 안 해주고 보조금 안 줄 거야, 이렇게 돼버리니까 사실상 공급망이 재편이 이루어지죠. 중국 제품이 아닌 제품들 가지고 미국에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 공급량을 다시 재편해 버립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해서 중국 외 국가들, 말레이시아라든지 한국이라든지 여기서 기술력이 있는 한국이 부각이 되면서 중국의 수요가 없어지면서 여기에 따라서 비중이 소비가 증가가 될 거다. 미국 태양광. 그렇기 때문에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수혜를 좀 받을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었죠. 미국 내 공장에서 생산하는 기업 아니면 보조금 안 줄 거야. 이렇게 돼버리니까 현대에너지솔루션이랑 국내 기업들이 앞서서 미국에 진출을 합니다. 자, 미국 입장에서는 참 이제 현명한 방법을 선택을 한 거겠지만은,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불안감을 생길 수가 있는 게, 미국에 어찌됐든 간에 공장을 지으려면은 향후에 캐파가 증가가 될 거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게 다 팔려야 되는 거고, 결국에는 돈을 가지고, 자산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다행히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향후 태양광에 대한 소비가 견고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태고,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이제 유가가 상승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전력을 생산하는 비용들을 따져봤을 때, 전력 생산 비용에서 태양광 그리고 풍력, 수소 이런 쪽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비용은 상당히 높았습니다. 원유 대비해서는 높았었죠. 원유 떼가지고 발전기 돌리면 되니까, 그럼 가격 싸게 하니까, 원전 돌려가지고 하면 되니까, 가격 싸니까. 근데 오히려 원전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태고,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유가가 너무 비싸졌기 때문에 석탄으로 회귀를 해버렸어요. 석탄. 그렇기 때문에 긴장을 한 상태에서
태양광, 풍력, 수소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 투자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 건데 유가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태양광으로 해서 이 전력 비용이 좀 비쌌거든요. 차이가 별로 없어지더라. 그러면은 오히려 원유 가격이 너무 높아지면서 원유를 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는 게 더 이제 비용이 증가가 되거더라. 전력 생산 비용이 더 부담스럽더라. 그렇기 때문에 풍력, 태양광 이런 쪽으로 투자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고 원전 의존도도 높아지겠지만 원유에 대한 의존도, 석탄에 대한 의존도는 발전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이쪽으로 향후 투자가 많이 들어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요인들, 자, 영업이익이 증가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모멘텀이 되겠죠. 현대 에너지 솔루션에서. 자, 그럼 2021년도 당기순이익이 적자가 났습니다. 자, 매출도 5,900억 원이었고 영업이익이 95억 원 수준이었어요.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67억 원이었습니다. 영업이익이 손익이 적자가 났다. 매출도 있고 영업이익은 잘 났는데 이것저것 다 빼고 포 떼고 차 떼고 따지고 보니까 적자가 났더라. 그러게 되면은 1주당 순이익이 594원으로 마이너스가 났죠. 그럼 PER의 계산이 안 됩니다. 자, 근데 올해 한번 계산을 좀 해보자고요. 자, 영업이익. 자, 매출액은 제외하고 우리 당기순이익을 보자고요. 당기순이익을 봤을 때 56억 원. 자, 이전에 적자가 좀 나고 있었다가 1분기에 56억 원, 2분기에 162억 원. 갑자기 막 2배 이상으로 3배 가까이 점프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3분기에 146억 원이 나왔죠. 그럼 56억 원, 162억 원, 146억 원. 근데 여기 힌트가 딱 나와 있네요. 지배주주 순이익이 217억 원. 자, 똑같았잖아요. 217억 원은 플러스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217억 원. 자, 그러면은 올해 당기 순이익은 581억 원이 됩니다. 581억 원. 자, 581억 원. 딱 맞게 컨센서스 전망치에 딱 나와 있죠. 그럼 그대로 EPS가 5,172원으로 올라갈 거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계산을 또 해보면 되죠. 주가가 51,700원 수준이니까 여기서 5,172억 원을 대비해보면 PER이 10배다. 10배. 자, PER이 10배다. 향후에 근데 또 성장은 안 하나요? 내년은 올해는 7,683억 원, 내년도는 9,830억. 30원. 자, 9,830원. 향후에 고성장한다라고 보고 있는 것들이고 지금 52,700원 수준에서 9,830원 하면은 PER이 5배 수준입니다. 5배 수준. 자, 그럼 이걸 10배로 한번 맞춰볼게요. 목표 주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0배. 86,200원, 82,600원, 200원이 고점이었어요. 여기서 9,830원을 하면은 8배 수준인데. 자, 그러면은 9만 원 수준에서 여기서 대입을 해보면은 9.1배 수준. 자, 가능하면은 10만 원 수준들. 10만 원까지 갈까 싶기도 한데 10배 수준. 딱 맞죠? 자, 지금 이제 PER이 10배 수준들이다. 자,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면 PER이 10배 수준이 될 겁니다. 근데 내후년도 PER이 영업이익이 성장을 하면서 퍼가 5배 수준으로 낮아지네. 그러면은 올해 내년 이렇게 PER 10배 수준을 적정 주가라고 가정을 한다면 목표 주가는 10만 원 부분들이 적당한 가격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5만 원 수준들 그러면은 10만 원까지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너무 좀 높은 수준이긴 할 것 같아요. 10만 원. 아직까지 우리가 10만 원을 도달한 적은 없으니까. 자, 여기에서 리포트를 하나 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현대에너지솔루션 2023년도에는 끄떡없는 성장. 국내 대표 태양광 모듈 생산 업체다. 태양광 모듈을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고 2022년도 3분기 말 기준 모듈의 매출 비중이 94%이다. 모듈에 대한 비중이 94%. 매출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할 수 있고 동사는 늘어나는 태양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2020년도 국내 모듈 공장 증설을 했으며 연간 생산 규모가 600메가와트에서 1.4기가와트로 대폭 늘어났다. 공장을 증설을 하면서 비용은 들어갔지만 수요가 견고할 거고 그러게 되면 캐파에 대한 매수 성장도 같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 거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 50% 성장한 5,932억 원 2021년도 연간 매출액이 달성을 했고 2022년도에는 또 한 번 고성장을 보여주었다. 자, 2023년도에는 매출이 1조 2천억 원 수준들 1조 2천억 원 대략적으로 그리고 영업이익은 1,200억 원 1,200억 원. 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41,000원 41,000원이 적정 자산가치 대비 맞고 EPS가 1주당 순이익이 7,683원까지 증가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매출 전망 공시 기준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뭐 간단하게 컨센서스를 보고 얘기를 했다. 이렇게 되는 거고 미국과 유럽 중심의 외형 확대가 이어질 전망이다.
자, 지난 이미 3분기 누적 수준의 초과 달성을 했기 때문에 4분기도 향후에도 실적 전망은 매우 밝다. 최근 주가 반등에도 여전히 밸류에이션 매력은 높은 상태다. 자, 여기서 현재 주가의 7배 수준이다. 최근 주가 반등에도 지금 이제 7배 수준인데 주가 조정을 받았으니까 5배 수준이 되겠죠. 자, 꾸준한 기술 개발 통해서 수익성이 높은 제품을 늘려가고 있고 국내에서 재생에너지 산업이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받아 정확한 실적 추정이 어렵지만 과거와 달리 꾸준한 수요가 뒷받침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대에너지솔루션의 수혜가 예상된다. 이렇게 리포트가 나와 있습니다. 자, 저는 이제 무료방으로 이 종목을 좀 공략주로 안내를 좀 드려볼까 싶습니다. 조금만 주가가 조정을 받거나 추세를 돌리킨다라는 모습들을 보여주거나 이런 움직임들을 보여주면은 빼놓을 수는 없겠죠. 자, 그러게 되면은 모의 투자로 이런 식으로 들어갈 겁니다. 저 이제 교육자료로서 활용을 하기 위해서 모의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굳이 매도는 하진 않고 있어요. 자, 근데 현대에너지솔루션 정확한 타점 뭐 완벽할 수는 없지만 타이밍을 완벽할 수는 없지만 시간은 우리 편이다. 무료방으로 공략주를 안내 드리면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 링크 클릭하시면 무료방 입장 가능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